결국 태풍은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고 최대 세력으로 일본에 상륙하며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약한 태풍은 한국으로 가서 비를 뿌리고 소멸되고 강한 태풍은 일본 열도를 순회 공연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괌 북서쪽에서 발생한 제10호 태풍 산산이 북상하며 강한 태풍으로 성장하고 일본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산산은 8월 24일 오후 3시경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고 26일 오후 3시에는 초속 45m, 시속 162km의 강풍을 동반한 매우 강한 태풍으로 일본 오사카 남쪽 약 680km 해상까지 접근할 전망입니다. 이미 태풍의 영향권으로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한 일본은 벌써부터 초긴장 상태에 놓였습니다. 산산이 그대로 직진한다면 일본을 통과한 후 한반도를 향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예보에 따르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일본 열도에부터 북동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일본 네티즌들은 태풍이 북서진하여 한반도를 강타하기를 바랬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북동진하며 일본 열도를 순회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태풍 순회 공연이 펼쳐질 예정인 것입니다. 이 경우 일본 오사카 남쪽 해상에서 급히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일본에 상륙하며 도쿄 지역도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이후 일본 육지를 관통하며 삿포로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산산은 홍콩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소녀의 애칭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2006년에도 같은 이름의 태풍으로 9명이 사망한 바 있어 이번 태풍의 상륙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상륙이 예상되는 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폭우와 강풍에 대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태풍 산산이 한반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낮다고 기상청은 보고하고 있으며 태풍의 이동에 따라 한반도에는 열풍과 냉풍이 번갈아 불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태풍이 일본 남쪽 해상까지 접근하면서 한국에는 고온의 남동풍이 불어 기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다음 주 중후반에는 태풍이 일본 북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북풍이 불어 폭염과 열대야가 일시적으로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NHK에서 1시간 전 발표한 10호 태풍 산산의 소멸 예상 일자가 나왔습니다. 29일입니다. 수명이 닷새 남은 셈입니다. 다만 그에 앞서 태풍 산산은 일본 시코쿠 동쪽 지역을 통해 상륙하고 잠시 세토 내해를 지나 고베가 있는 혼슈 효고현을 거치며 간사이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태풍 일생 중 가장 강한 매우강 강도가 전망됩니다. 즉, 태풍 산산의 최전성기에 일본 시코쿠 동쪽에서 혼슈 간사이 일대를 관통하는 것입니다. 이날 오후 9시 기준으로 관북서쪽 1060km 해상에 위치한 태풍 산산은 북서진 중입니다. 이어 27일 시코쿠 남쪽 해상에서 북동진으로 경로를 바꿉니다. 이어 27일부터 28일 사이에 강도 매우강 상태로 시코쿠 동쪽을 지나 오사카, 고베, 교토 등이 있는 인구 밀집지인 간사이 지역을 관통하며 다시 동해로 빠져나왔을 땐 강도가 강으로 한 단계 낮아질 전망입니다. 태풍은 바다에서와 달리 먹이인 수증기를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하는 육지를 지날 땐 위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태풍 강도는 초강력, 매우강, 강, 중순으로 강합니다. 이후에도 태풍 산산은 북동진 경로를 유지하며 홋카이도의 하코다테와 삿포로 등 지역을 또 한 번 관통하거나 그 서쪽 바다를 스친 후 29일쯤 홋카이도 북쪽이자 러시아 사할린섬 남쪽 일대에서 소멸, 즉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전망입니다. 일본 기상청과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도 같은 맥락의 예상 경로를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한미일 기상당국의 태풍 산산 예상 경로가 오사카 일대를 지날지 좀 더 동쪽 나고야 일대를 지날지를 두고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태풍이 가까워지며 일치하는 수순을 밟는 모습입니다. 좀 더 멀리 내다보는 다중항상불 모델과 유럽 중기예보센터 항상불 모델도 그간 오사카와 나고야에 더해 도쿄까지 태풍 산산의 행선지 좌표를 동해서 서로 거듭 수정해오다 시코쿠 동쪽 간사이라는 북동진 관통 경로 전망을 굳히는 모습입니다. 한국으로 간 태풍 종다리가 열대저기압으로 약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화가 납니다. 일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태풍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데 한국은 이 태풍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에 대해 정말 불공평하다고 느껴집니다. 한국의 운이 좋았다는 건가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피해를 생각하면 한국이 피해를 거의 입지 않은 게 너무 부럽고 화가 납니다. 태풍이 일본을 강타하고 피해를 입힌 후 한국으로 이동했는데 한국에서 큰 피해가 없었다는 뉴스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고 사람들이 고생하는데 한국은 그렇게 편안하게 지나갔다니 정말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한국이 이런 기적적인 운을 가지는 걸 보니 더욱 화가 나네요. 같은 태풍이 이렇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최근에는 태풍을 조정할 수 있다던데 한국이 계속해서 태풍을 조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태풍의 피해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대형 태풍이 3일 안에 일본을 관통할 것이라니. 세력이 약해져서 한국에는 시원함만 선물해주겠죠? 너무나 분통이 터집니다. 4일 연속 발생한 지진으로 정부가 사상 최초의 난카이 지진경보를 발생시켰고 이후 잠잠해지는가 했지만 6호 태풍과 7호 태풍 안필이 연이어 일본 열도,
그리고 도쿄를 중심으로 강타하며 일본은 올해도 충격적인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것으로만 알았던 18일 새벽. 16일에는 대만에서 7.1강도의 지진이, 17일에는 러시아에 7.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더니 결국 또다시 새벽에 규모 5.1의 지진으로 도쿄가 흔들리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일부 일본인들은 이렇게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지진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있어 오히려 규모 5.0 이하의 피해 없는 지진이 좋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지만 일본 최고 권위의 지진 전문가는 작은 규모의 지진이라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단층대 여러 부분의 크랙, 균열을 발생시켜 대규모 지진이 올 경우 판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릴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는 팩트 폭격으로 일본 방송에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최대 포털에는 지난밤 태풍 소식에 모처럼 만에 들뜬 반응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다름 아닌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이번에는 모처럼 만에 일본에 피해를 주지 않고 한국을 찾는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일부터 한국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었던 종다리의 북진 속도가 느려진 데에 이어 또다시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인들은 왜 도대체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은 매번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에 접근하면서 더위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를 뿌리겠지만 더위를 식히기보다는 고온다습한 공기를 유입시켜 오히려 찜통더위의 기세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폭우 대신 시원한 비를 뿌려주어 열기를 식혀주기를 바랬지만 조금은 다른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종다리는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약 290부근 해상에서 시속 19km로 북북 동진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기압은 998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약 19m로 태풍의 기준을 겨우 넘긴 수준입니다. 이 태풍은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다가 21일 오전 9시쯤 충남 서산 남서쪽 약 60km를 지날 때쯤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륙으로 상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태풍 종다리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북진하면서 열대 해상의 고온다습한 공기를 한반도에 대량으로 유입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20일부터 21일 사이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부산, 인천 등지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며 최장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이 더위를 더 강화시킬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최근 연이은 지진과 태풍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으며 한국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반응들이 쏟아졌고 특히나 난카이 대지진의 경우 동일본 대지진 때와 같이 한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대다수의 일본인들은 무엇보다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은 태풍의 피해를 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지만 지진의 공포가 아예 무엇인지 몰라 분통이 터진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9호 태풍 종다리가 한반도를 초토화시키기를 바란다는 그들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다른 의미의 피해, 고온 다습만을 줄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불의 고리가 완벽히 깨어났으며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가 2주 동안 17차례나 발생한 데에 일본인들은 좌절을 금하지 못하고 있으며 태풍으로 마비되었던 공항의 정상운행 소식만을 기다려 당장 일본을 탈출해야 한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일본으로 가는 한국 관광객들 또한 태풍뿐 아니라 무엇보다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 여행을 취소할 뿐 아니라 일본에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 출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던 글로벌 기업들 또한 일본 자재령이 발동되며 일본 열도망 코로나 시기와 같이 완전한 고립으로 이러한 지진이 계속될 경우 한 달 동안 약 6조 5천억 엔, 하나 60조의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일본 교토통신의 보도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발생한 규모 5.1의 지진으로 인해 난카이 해곡 대지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바라키현은 간토 지방 북동부에 위치해 있으며 이번 지진은 진도 5로 측정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동을 느낄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도쿄 중심부에서도 일부 진동이 감지될 정도로 강한 지진이었으나 다행히 쓰나미 위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규모 5 이상의 지진들로 인해 난카이 해곡 대지진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은 태평양 난카이 해구에서 발생하는 규모 8에서 9규모의 지진이 100에서 150년 주기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생한 난카이 대지진은 1946년에 일어났으며 전문가들은 향후 30년 안에 발생할 가능성을 70에서 80%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 8일 규슈 남부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하자 난카이 해구 지진 임시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태평양 연안에서 거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이후에도 도쿄 서쪽의 가나가와현과 홋카이도 인근 해역에서도 연이어 강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증대되었습니다. 비록 일본 정부는 15일부로 난카이 해구 지진 임시 정보를 해제했지만 거대 지진 발생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대피 경로 확인과 식료품 비축 등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진학자들과 지질학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생한 일련의 지진들이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대만, 일본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지진들이 불의 고리를 따라 지각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난카이 해곡에서의 대규모 지진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들이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일본 정부와 국민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로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